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요즘 현실로 체감하는 의료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가 그 해법의 하나로 제시한 게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하지만 밀어붙이기식 의대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계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하면서 복잡한 갈등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뉴스인뉴스 양측의 주장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삭발하셨습니다, 회장님. 지금 총파업 찬반 투표 진행 중인데 총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일단의 결과는 비공개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랑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서 20차까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해결하고 있고요. 의대 정원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된다면 잘 해결이 되겠지만 만약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논의 없이 발표를 한다거나 진행했을 경우에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을 물어볼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료계 지도자분들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 이슈가 좀 혼재돼 있긴 합니다만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그리고 여야 그리고 여론도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무게는 정원 확대 찬성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왜 의사협회는 그렇게 결사 반대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의대 정원이 문제가 되는 게 필수 의료의 공백에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내외산소라고 하는 아니 그렇죠. 내과, 국민의 외과, 건강과 산부인과,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의료를 필수 의료라고 봐야겠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필수 의료가 문제가 필수 의료 공백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20여 년 전부터 의료계에서는 필수 의료 공백의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에 정부에서 땜질식 처방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이번에 응급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소아과 오픈런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마치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대 부족, 의사 부족으로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뭔가요? 일단은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우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의료문책 특례법 같은 쉽게 어떤 필수 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좋겠고요. 의료 소송에 대한 안전장치. 네네. 두 번째는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가 지금 OECD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들이 정상화돼가지고 시설 인력 장비에 충분히 투자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인력의 할당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없이 숫자만 늘린다고 지금 비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하면서 숫자 늘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만약 정을 증원한다 했을 때 그 증원된 인력이 의료 취약 지역이라든가 필수에 간다는 정부의 어떤 방침이 있다면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히 유연성 가지고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도 대책 없이 늘리자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정부를 옹호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대학과 병원들도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원을 희망한다는 결과를 냈어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 수요. 그러니까 최대 한 3,000명에서 4,000명 희망한다라는 게 그 대학과 병원들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요인과 지표가 있거든요. 이 지표를 통계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주요 선진국이나 미국, 일본, 호주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요 별도 기구라든가 조직을 두고 이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요자들의 어떤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공정하다든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지방 A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이 110명인데 400명을 추세했고요. 비의과대학에서는 40명인데 160명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뭘 신청했다라는 얘기죠? 의대 정원 증원을 수요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지방의 의과대학들 특히나 사립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학교 기초의학 교수님들이 많이 부족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게 서울에서 교수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과를 강의하고 나서 한 커리큘럼이 끝나는 약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체적으로 어떤 의과대학에서 수를 증원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교수 요원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시설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일방적인 수요자들의 요구만 강하죠. 어느 대학에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다 찬성하겠죠. 하지만 현 실태를 파악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2개 의학교육단체로 형성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먼저 필수 의료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의대 정원 문제는 신중하게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가야 된다는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협회는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숫자와 시기의 문제라고만 보시는 건가요? 증원 자체보다는 저희가 그때 구사 의정 합의가 있었을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럼 필수리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이 되고 또 네. 그런 어떤 증원된다 하더라도 그분들께서 필수리라든가 지역으로 간다는 어떤 본질적인 조건만 된다면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히 우리 유연성 있게 논의에 나서겠습니다. 너무 장기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소아과 가면은 뭐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또 응급실 가서 제때 치료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사실 응급실 문제는 굉장히 어떤 게 후송 체계라든가 환자 배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8년에 일본에서 산모께서 지루마가 출혈이 있었는데 8개 대학병원을 돌다가 결국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JTAS 시스템이라 해서 환자 분류 및 후송 시스템을 되게 개선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좋아졌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원래 1349, 1339 응급콜 시스템이 있었는데 2012년에 이게 지금 119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의사들이 1339 시스템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 간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네. 경증, 중등도, 중증 분류가 잘 쉽지가 않는 게 있어서 이게 예. 개선돼야 되고요. 두 번째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2017년에 이대 목동병원 사태 이후에 18년에 4분의 의사분들이 구속됐거든요. 신생아 집단 사건. 네네. 그래서 예. 물론 무죄로 됐지만 이후에 2020년부터 전공의들이 급감하기 시작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 출산율이 0.7이지 않습니까? 지금 3분기 지표가.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살아날 환경이 나빠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필수료 수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라든가 병원급에서 시설 인력 장비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는 의료진들이 더욱더 번아웃되고 전공의들이 더욱더 진료에 지망을 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지금 의료 수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의사들 그 초임 연봉이 일반 평균 근로자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에서 의대 입시반이 생길 정도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또 의대 진학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 한 사람의 의사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사실 의과대학 6년에 전공의 4년, 또 펠로우 3년, 그다음에 또 군대에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어떤 받는 급여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보상이 없다면 누가 과연 이런 어려운 직업을 택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공감대는 좀 형성이 돼야 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의료라는 거는 국민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의사협회 입장 들어봤고 조만간 또 정부 당국 관계자 이 자리에 모시고 그쪽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수 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